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초속 50m의 강풍과 함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300mm의 폭우와 강풍이 우리 충청권에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8시를 전후해 대전과 충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각급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상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천 목척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얇았던 빗줄기가 밤이 되며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의 북상으로 충남, 태안, 당진, 서산 3개 시군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당진 80, 태안 78, 천안 50, 홍성 45, 세종 34, 대전 24mm 등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과 공주, 아산 등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저녁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입니다. 태풍이 충청권에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0에서 300mm의 비와 함께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태풍은 내일 오전 8시를 전후해서 충청권에 가장 근접할 걸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태풍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하수구나 빗물바지가 막히지 않도록 특수 차량을 동원해 청소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길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걸로 예상되는 새벽과 내일 아침을 대비해 학생들의 등교 시간 조정이나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학교별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대청댐도 예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낮 12시 수문을 처음으로 개방한 이후 어제 낮 1시부터 초당 800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는데요. 대청댐 수위는 현재 72m로 수문을 열기 전과 비교하면 1.4m 넘게 낮아졌고 만수위까지는 4.5m가 남았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아침까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태풍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농가는 낙가 피해를 입을까, 또 항포구는 배가 유실 또는 파손되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강진원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주인은 아침부터 비닐하우스를 손보느라 분주합니다. 바람이 강할 거란 예보에 작은 틈이라도 막기 위해 철사를 이어가며 철통 방어에 나섰고 하우스 주변은 물꼬를 터 혹시 모를 침수에 대비합니다. 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1년 내내 진짜 자식 못지않게 정성 들여서 키우는 제 이 농산물인데 얘네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진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수원에서도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과나무의 가지를 지주대에 묶어 센 바람에도 잘 버틸 수 있게 하고 주변 방풍망도 새는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서해 항포구는 폭풍 전야 그대로입니다. 선박들이 조업을 중단한 채 자칫 배가 유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을까 줄을 연결해 단단하게 결박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8개 주요 항포구에는 이렇게 1,700여 척의 크고 작은 어선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큰 태풍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됩니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선이 피해가 없도록. 서해 44곳의 가두리 양식장도 시설물을 고정해 물고기를 보호하면서 정전을 고려해 비상발전기도 갖춰놨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해 항포구를 찾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충남도도 취약지역 점검과 함께 비상시 긴급 투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태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선박들이나 또 해일 피해가 우려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태풍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큰 탈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역대급 태풍 북상 소식에 유독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지고 2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여와 청양 지역 수재민들 얘긴데요.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공터나 공사 현장도 아닌 세 가족이 살던 집터입니다.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려 집이 영영 사라진 겁니다. 6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은 할머니는 현재 물도 안 나오는 창고에서 지내는데 거센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두렵기만 합니다. 이 집도 없어지고 저기 폐 같은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 같은 집에서 살는데 바람이 불으면 또 다 날아갈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복구가 채 되지 않은 마을은 여전히 위험천만입니다. 마을 입구 도로는 부서져 원래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고 차도 옆 아스팔트는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8월 중순에 쏟아진 비로 이 안전 펜스와 가드레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더욱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농민은 비닐하우스 30개 동에서 구기자와 머위를 키웠는데 아직까지 썩어가는 농작물도 손을 대지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태풍 소식까지 또 들리니 처참한 심정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구기자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다 죽을까 봐. 지난달 폭우로 충남에선 부여를 비롯해 청양과 보령 지역은 366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더 큰 피해를 우려합니다. 저희 부락이 전국에서 볼 때 2단위로 밤나무 농가가 많고 재배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밤이 떨어지고 나무가 전부 부러지고 해서 아직 8월의 악몽도 회복하지 못한 주민들은 추석 연휴를 앞둔 태풍에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해 8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LP 가스통이 설치된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불을 내 차량 677대를 태운 출장 세차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출장 세차업체 직원 31살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체 대표 34살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소방 담당자에게는 잘못된 대응으로 화재가 확대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과 서울, 경기 등에서 수백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유력 용의자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월세 계약이 돼 있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100여 건, 피해자는 150여 명이고 피해 금액은 31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나머지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계룡대 활주로를 전 세계 축제의 장으로 바꿀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된 바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전쟁 참전국을 비롯해 63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집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내리는 계룡대 활주로 위에 커다란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대형 천막 안에는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는 비상 활주로지만 이제 한 달 뒤면 첨단 무기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계룡 군문화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에서 이젠 세계를 무대로 선보이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 행사로 승격해 지난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돼 올해에서야 열리게 된 겁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육군뿐 아니라 공군, 해군, 해병대, 미군까지 참여하는 등
더 커진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특히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참전 지원 63개국 용사와 후손들을 초청해 평화와 보은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무기 탑승 체험, 기동 시범 훈련, 병영 체험 훈련, 그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헬기 탑승 비행 체험도 실제 탑승해서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에 내국인 124만, 외국인 7만 명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선 교통, 숙박, 의료 지원과 주변 관광 마련도 중요한데 충남도는 범도민 지원 협의회를 출범시켜 이번 행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협의회를 통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과 관람객 유치 홍보로 보령 머드박람회처럼 국제적 행사를 치른 역량을 다시 한번 집결한다는 포부입니다. 충남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군문화를 주제로 전 세계 처음으로 열리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됐던 어려움을 딛고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차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주제로 미래 국방로봇 발전을 논의하는 제2회 국방로봇 학술대회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7일까지 4일간 이어집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확전으로 대전 국방산업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방로봇에 대한 다양한 기조 강연과 특별 강연, 학술 발표가 이어지며 특히 지상로봇과 항공우주로봇, 해양로봇, 착용로봇 등 다양한 국방로봇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달 탐사 연구수당 삭감 문제 해결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달 탐사 사업단 연구원들은 다누리 개발 과정에서 연구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미지급된 연구수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문제와 별도로 누리호 발사 기여자 320명과 다누리호 발사 기여자 130명에 지급될 특별 포상금 42억 4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 물품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가 이번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백화점이 36만 7,719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통시장이 26만 1,698원으로 가장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외 대형 유통매장이 29만 2,469원, 대형 슈퍼가 28만 4,992원이었고 전체 평균 비용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30만 7,26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우수 농특산물 및 지역상품 직거래 큰 장터를 엽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장터에는 64개 지역 농가들과 업체들이 참여해 충청권에서 생산되는 제수용품과 우수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장을 세 차례 지낸 여몽철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임기를 1년 7개월 남기고 전격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염 중앙회장은 자신의 자존감과 새마을 중앙의 안정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으며 염 회장의 사퇴는 지난 정부가 임명한 주요 관변 단체 가운데 정권 교체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대는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인 사해리 씨 기념관 개관식을 갖고 선교 활동을 소개하는 사진과 설명문, 동상, 훈장, 유품을 전시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충청 군대 여성 교육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해리 씨 선교사는 천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유관순 열사를 만나 독립의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1,000원 인상해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전에서도 인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4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서울시가 기본료 1,000원을 인상한 만큼 택시업계는 대전에서도 비슷한 폭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택시 운송 원가 산출 등이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시의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기본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5분쯤 태안 남면 신혼리 길마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연료가 떨어져 암초에 고립돼 있던 31살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바다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2m 높이의 파도와 함께 초속 12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는데 구조대원 2명이 200m를 수영해 A씨를 구조했습니다. 태안해경은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파도와 강풍 등으로 위험이 높다며 해안가 접근이나 레저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19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다음 달 7일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민초가 쌓은 600년, 세계를 품은 700년이란 주제로 열리며 축성 600주년을 기념해 태종대왕 행렬, 이순신 마당극, 도적 잡는 토포사 등 해미읍성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행사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 동학농민운동 역사마당극, 병영훈련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해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10일 오후 7시 4분에 뜹니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오는 10일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7시 4분이며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오전 0시 47분입니다. 대전에서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이보다 앞선 10일 오후 7시 1분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0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 기간에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기로 하고 추석 달 보러 와요를 주제로 달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제기차기, 윷놀이, 투어놀이 등 전통 놀이판을 마련하고 추석과 달에 관한 천체관 특별 해설을 하루 2차례 진행합니다. 달과 관련한 전시물을 찾아보는 자유주제 관람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송평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를 접촉해 발생하는 열성 질환이 늘면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개 감염병 신속 검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연구원은 스스가무시병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열성 질환 의심 증상으로 검체가 의뢰되면 신속하게 검사하고 해당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원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정확한 증상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올해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며 아울러 임업경영체 등록 시한도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네트워크 경로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해 초고속 실시간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다중 접속 엣지 컴퓨팅 시술 기간이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 출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5대 특허 주요국의 다중 접속 엣지 컴퓨팅 관련 특허 출원은 2016년 294건에서 2020년 1,848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58%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출원의 36.2%를 차지했고 미국 32.6%, 유럽 12.9%, 한국 12.2%, 일본 6% 순이며 기업별로는 화웨이 548건, 삼성전자 459건, 노키아 445건, 인텔 3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오는 8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전 충남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